지난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발사한 미사일 2발 가운데 한 발은 발사 실패로 평양 인근에 낙하했다고 하는데요. 6.25 전쟁 74주년이었던 지난 25일에도 5차 오물풍선, 다음날 탄도미사일 등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응해 대규모 포병 사격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K9 자주포 40여 대, 천무 다연장 로켓,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었죠. 압도적 화력을 통해서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대규모 포병 사격 훈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천무 실사격에 화제가 집중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럽의 방산 전시회에서 크나큰 관심을 끌었던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천무의 추가적인 계약을 준비하는 나라가 여럿이라는 소문에 유럽 시장이 술렁이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천무 실사격 자체는 지금껏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었고 그 성능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을 발사하여 훈련에 참여한 차량 일부는 아예 전탄 발사를 선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최초로 천무 유도탄이 명중하는 표적지까지 공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도발에 대응했다는 것과 더불어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많았던 것만큼 천무의 성능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함을 뽐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무의 성능의 훈련을 참관한 전문가들과 해외 인사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게 된 나라들 중에는 과거 한 차례 한국에게 등을 돌렸던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한 차례 외면했던 나라들조차도 이번 천무 실사격 장면에 엄청나게 집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 직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웃음거리만 되었었죠. 그런데 북한 말고도 한국 천무의 성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견제가 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러한 반응은 이들이 내보내는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천무 실사격 훈련 영상에서는 그동안과 다르게 한국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이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 도발을 하자 북측 수역을 향해 400발의 대응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군의 계획에 따른 실사격 훈련은 지난 7년간 없었죠. 이 사실만 보더라도 정말로 무력을 과시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육군 주관 훈련이었지만 해군과 공군, 심지어 해경까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육군의 천무 및 대포병 레이더와 함께 해군 초기화 및 고속정, 공군 KF-16이 투입되어 육해공 데이터 링크 및 통합 대응 체계를 재확인했는데요. 훈련이 진행된 장소는 충남 보령의 웅천 사격장으로 천무의 239mm 유도탄은 서해상 55km 지점 암초를 표적지 삼아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처음으로 천무로 전탄 사격을 하는 장면과 표적지를 연속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탄 사격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다는 평가입니다. 흔히 리코일 컨트롤이라 부르는 후폭풍 반동 제어, 런치 인터벌이라 부르는 발사 간격에 있어서 매우 큰 개선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웃트리거를 단단히 박은 차체는 발사 시의 흔들림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고 발사 간격 역시 239mm 기준 기존의 5초대에서 3초대로 크게 줄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6 탄창의 전탄 발사가 40초 미만으로 매우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군 관계자는 물론이고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해외 바이어 등 수출사업 관련 인사들까지 참관하여 무려 300명이 넘는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행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조만간의 천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 장성들도 참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놀랍게도 과거 한국을 저버렸던 노르웨이 출신 장성이 있었습니다. 최근 천무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4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유럽 대중들에게 그 실물과 위용을 공개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천무도 전시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이 전시회가 개막하자마자 천무가 전시되어 있는 한국 부스로 앞다투어 달려갔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전시회 종료 후에는 더욱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전시회장에서 이미 한국과 대략적인 천무 도입 논의를 나눴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관련 소식통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올해 말까지 천무 도입에 대한 결정을 확실히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계속해서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로사토리와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우호적인 모습에서 천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한국은 보다 빠른 납품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노르웨이가 원하는 계약 조건은 2028년까지 천무 16대를 배치까지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2027년까지 배치 완료를 확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니 한국의 자신감에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거 노르웨이는 K2를 걷어차고 독일 전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K2의 성능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실토했었습니다. 다만 유럽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독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르웨이의 결정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계약으로부터 무려 9년이 지난 2031년에 배치 완료라는 터무니없는 납기였습니다. 독일을 믿었다가 이미 한 차례 호되게 당해본 노르웨이는 이번에는 독일을 염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이번 유로사토리에서 다연장 로켓포 GMARS를 만들어 천무의 대항마로 내세웠었습니다. 한국은 노르웨이가 요구한 납기보다도 1년 당겨서 배치 완료를 약속했습니다. 여태 알려진 성능보다도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마당이었기에 다른 나라의 것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관련 소식을 전한 매체는 스웨덴 역시 천무를 계약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명확한 시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2030년까지 최대 18대의 천무를 공급할 예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노르웨이와 스웨덴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천무의 잠재적 도입국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던 국가인 루마니아도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K9 도입을 확정하면서 곧바로 천무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무를 도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소우는 루마니아를 비롯한 한국의 유럽 방면 수출 성과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낌새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매체를 인용하면서 이들이 유럽에 팔린 한국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이 미국을 경유해 지원한 포탄들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된 것만으로도 러시아를 상당히 애먹였다는 점에서 천무와 같은 고성능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등장하기라도 하면 정말 뼈아픈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을 전한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이익을 적게 보고 판매하는 데만 급급한 중국의 방위산업에 있어서 한국은 상당히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도 나름대로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최근에 수출에 성공한 실적도 있는데요. 영상에 나온 다연장 로켓포는 PH-L16으로 2016년부터 배치된 신형 모델입니다. 중국은 작년 이를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최초로 수출 성공한 사례로 중국은 이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UAE가 기존에 천무를 도입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UAE가 천무를 사고도 중국 다연장을 따로 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서 강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것처럼 UAE가 중국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UAE는 여전히 꾸준하게 천무의 탄약을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고 천무의 추가 주문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영상만 봐도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의 PH-L16은 천무에 비해서 완성도가 모자라는 무기입니다. 우선 여전히 자동 장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UAE가 천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PH-L16을 구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370mm짜리 로켓을 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이 로켓은 수동 장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초기 발사 준비 시간이 무려 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화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천무가 사격 반응 시간 16초, 재장전 시간 160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더군다나 천무가 이번에 큰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후폭풍 반동 제어 역시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PH-L16은 발사할 때마다 차량 앞부분이 위아래로 깊숙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웃트리거가 있음에도 이 정도로 반동을 심하게 받으면 명중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단점이 명확한 상황에 아직 개선의 여지조차 없기 때문에 천무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죠. 더욱이 한번 구매하면 탄약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유형의 무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이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천무가 여러 국가들에게 좋은 인식을 남기고 있는 시점이라 중국이 끼어들 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견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새 한국 방산 무기들의 수준이 주위에서 넘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천무는 최근 해외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죠. 미국에 이어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의 평가와 상승세라면 머지않아 1위 자리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